어머님,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다시 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던 65세 최영자는 손을 떨며 대답했죠.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다시 할게. 하지만 불과 1시간 전, 이 며느리는 남편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편히 쉬세요. 과연 이 가정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서울 강서구의 한 종합병원 병실에서 65세 최영자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던 터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40세 아들 김태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압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영자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들아. 엄마가 조심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때 병실 문이 열리며 35세 며느리 오세린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조퇴를 하고 급히 달려온 모습이었죠.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세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담당 의사인 김 교수가 병실로 들어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혈압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합병증은 없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럼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겠네요?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혈압 환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취약하거든요.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린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일도 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세리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제가 어머니 모시는 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요. 태연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우리 세린이야. 내가 정말 복받았구나. 옆 병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환자 가족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요? 요즘 세상에 정말 보기 드문 효부네요. 태연은 더욱 뿌듯해했죠. 하지만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병사 김 선생만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세린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어떤 감정이 있었거든요. 며칠 후 영자는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세린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제가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뒀어요. 약도 시간에 맞춰 드실 수 있게 알람도 맞춰놨고요. 영자는 고마워하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내 덕분에 마음이 놓인다. 70세 시아버지 김동호도 운전하면서 흐뭇해했습니다. 세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셔줘서 말이야. 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도 어머니니까요. 집에 도착한 후 세리는 정말 세심하게 영자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그리고 혈압 체크도 해야 해요. 영자는 감탄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병원에서 설명 들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들었을까 싶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도 세리는 고혈압에 좋은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이 나물들은 혈압에 좋다고 해요. 많이 드세요. 태연은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세린이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어머니 돌봄도 완벽하네. 정말 훌륭한 아내야. 하지만 영자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완벽해 보이는 이 가정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세린에게 말했어요. 세린아, 어머니 부탁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세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일에만 집중하세요. 시아버지 동호도 평소 루틴대로 동네 경로당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야, 나도 경로당에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태연이 집을 나서고 동호도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세린과 영자만 남은 상황이었죠. 잠시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현관문이 완전히 닫히고 나서 정확히 10분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린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세린이 영자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명령적인 톤이었습니다. 영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응? 왜 그러니, 세린아? 세린은 소파에 앉아있던 영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둘만 있네요. 저도 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집안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에 영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세린의 말투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하지만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세린이 영자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적당한 활동은 하라고 했잖아요.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특히 바닥 청소랑 화장실 청소요. 그리고 설거지도 꼼꼼히 해주시고요. 영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린의 말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마.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세린은 계속해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하는 동안 집 정리 다 해놓으세요. 저녁까지 깨끗하게 말이에요.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할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과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린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지나 태연 씨한테는 제가 어머님 잘 돌본다고 말씀드리세요. 괜한 걱정 끼치지 말고요. 영자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옆집에 사는 박영숙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 알던 세린의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세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전 출근할게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 정리 잘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영자는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진 후 영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청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시킨 일은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세린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영자의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린이 출근하고 나서 영자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더니. 영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닦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기로 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고혈압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영자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이 준비해둔 재료는 많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신이 먹을 만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할 수 없이 라면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이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라면을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혈압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나? 하지만 굶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해야 했어요. 영자의 옷뿐만 아니라 태연과 세린의 옷까지 모두 손빨래로 해야 했죠. 세탁기가 있었지만 세린은 손빨래를 더 선호한다며 그렇게 시켰거든요. 옆집 박영숙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자가 혼자서 많은 양의 빨래를 손으로 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 어르신이 왜 혼자서 빨래를 다 하시지? 며느리는 어디 갔을까? 하지만 남의 집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린이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이죠. 어머님, 집 정리 잘하셨죠? 확인 좀 해보겠어요. 세린은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검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화장실 청소는 이 정도면 되겠네요. 하지만 거실 바닥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자는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도 세린이 만족하지 않자 속상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다시 닦아놓을게. 세린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꼼꼼히 해주세요. 저도 일해서 피곤한데 집까지 지저분하면 스트레스거든요. 이때 태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세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죠. 여보, 일찍 왔네요. 어머님께서 오늘도 집 정리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자에게 돌아서서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영자는 피곤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녁 식사 시간에 세린은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영자의 앞에는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만 놓여 있었죠.
태현과 세린의 앞에는 불고기와 각종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태연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세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셔서 조금만 드린 거예요.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셔야죠. 세린은 능숙하게 변명했어요. 물론이죠. 낮에 간식도 드시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식사 후에도 설거지는 영자의 몫이었어요. 세린은 태연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있었죠. 영자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나이가 있다 보니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해. 세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무리하려고 하세요. 제가 쉬라고 해도 계속 뭔가 하려고 하시거든요. 태연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세린이 시켜서 하는 일들인데 마치 자신이 무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혈압도 불안정했고 어지럼증도 심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죠. 며칠이 더 지나자 영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체중도 줄었고 얼굴색도 안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세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죠. 어머님, 오늘은 방 청소도 해주세요. 먼지 정리도 하시고요. 영자는 점점 지쳐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린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 어제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다시 해주세요. 영자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연은 출근하면서 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세린아, 어머니 약 빼먹지 않게 챙겨드려. 그리고 식사도 고혈압에 좋은 걸로 해드리고. 세린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여보.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동호도 경로당에 가면서 말했어요. 며느리야, 어머니 잘 부탁한다. 혈압약 시간 맞춰서 드시게 해드리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세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죠. 어머님, 오늘도 집안일 부탁드려요. 어제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영자는 이미 세린의 패턴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알겠다, 며느리야. 최대한 해보마. 세린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든데 집까지 더러우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도 환자인데 마치 건강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린이 출근한 후 영자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바닥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해야 했죠.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을 때는 어지럼증이 심했거든요. 혈압도 자주 올라가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참고 견뎠습니다. 오후에 동호가 경로당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다가 상대방이 급히 가버려서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자가 혼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영자야, 왜 혼자서 빨래를 다 하고 있어? 며느리는 어디 갔나? 동호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당신. 일찍 왔네. 세린이는 출근했어. 나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동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영자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런데 너 얼굴이 많이 마른 것 같은데 괜찮아?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해도 되나? 동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영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동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세린이 돌아왔을 때 동호가 물어봤어요. 아내가 너무 마른 것 같은데 혈압약은 잘 챙겨드리나? 그리고 식사는 충분히 하고 있고. 세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관리 때문에 조금씩 드시는 거예요. 약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동호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느리의 말과 아내의 모습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영양 상태는 어때?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세린의 대답은 완벽했지만 동호는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영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자야, 며느리가 너 잘 돌봐주지. 혹시 불편한 일은 없고? 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응, 잘해줘. 별일 없어. 하지만 동호는 아내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동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내 영자의 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체중은 더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이날도 평소와 같이 동호는 경로당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돌아왔어요. 지갑을 깜빡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거실 바닥에 먼지가 남아있네요. 다시 닦아주세요. 차가운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동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 며느리 세린의 목소리인가 싶었거든요. 평소 알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다시 할게. 영자의 위축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잖아.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동호는 조용히 현관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세린이 계속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다시 하세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치 하인을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본 거야? 동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소 완벽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세린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리고 아내 영자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된 일이었구나. 그래서 영자가 그렇게 마르고 어두워진 거야. 동호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지켜야 했어요. 경로당에서 동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어떤지 아나?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댁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맞아. 요즘은 특히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 집에 시아버지나 남편이 없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동호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며느리가 우리가 없을 때 영자에게 다르게 대하고 있었던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호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 동호는 영자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자야, 정말로 며느리가 너 잘 돌봐주지? 혹시 힘든 일 시키거나 그런 건 없고? 영자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응, 잘해줘.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동호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을까? 아마 아들 걱정 때문이겠지. 가정이 깨질까봐 참고 있는 거야. 동호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태연이가 믿을 만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문득 TV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실제 상황을 녹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 방법이 있구나.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동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자상가에 가서 CCTV를 구입하기로 했어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동호는 다음 날 오전에 전자상가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간다고 말하고 나선 후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향했어요. 전자상가에 도착해서 CCTV 코너를 찾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을까?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해 줬어요. 어르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집안 보안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눈에 잘 안 띄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부탁해. 직원이 추천해준 제품은 정말 작았어요. 이 제품은 정말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리고 와이파이로 연결되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동호는 복잡한 심정으로 CCTV를 구입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는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영자와 세린이 모두 잠든 늦은 밤에 거실에 CCTV를 설치했어요. 화분 뒤쪽에 숨겨놓으니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태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세린아, 오늘도 어머니 부탁해. 회의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세린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네, 여보. 어머니 잘 모실 테니까 일에만 집중하세요.
동호도 평소처럼 경로당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도 경로당에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세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호는 이제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근처 카페에 앉아서 동호는 스마트폰으로 집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세린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영자에게 다정하게 인사하고 나갔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출근하는 동안 편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세린이 집을 나간 지 10분 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자가 일어나 청소도구를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동호는 이상하게 여겼어요. 영자가 왜 청소를 하지? 세린이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동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자가 바닥 청소를 하고 있네. 몸이 안 좋은데 왜 이런 일을?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자가 중간중간 어지럼증 때문에 주저앉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영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별다른 음식이 없자 라면을 끓여 드셨거든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좋지 않은 음식인데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동호는 카페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영자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니. 세린이가 어머니 식사를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고 있었던 거야. 오후에는 더욱 가슴 아픈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자는 혼자서 많은 양의 빨래를 손으로 빨고 있었어요. 세탁기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어지럼증과 두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동호는 눈물이 났어요. 영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 저녁 무렵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세린이 집에 돌아와서 영자가 한 청소 상태를 검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화면 속에서 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거실 바닥에 먼지가 남아있네요. 다시 닦아주세요. 동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린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갑고 명령적인 톤이었죠. 그리고 영자가 위축된 모습으로 대답하는 것도 봤어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다시 해놓을게. 동호는 카페에서 오열했습니다. 내가 본 게 사실이었구나. 세린이가 정말 영자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태연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세린의 표정이 180도 바뀌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요. 어머님께서 오늘도 집 정리 잘해 주셨어요. 세린의 목소리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동호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세린이 자신과 태연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영자는 자신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동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태연이에게 보여줘야겠다. 세린이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태연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동호의 심각한 표정에 태연은 당황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아니죠? 동호는 태연을 집 앞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태연아, 이걸 봐라. 내 아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동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세린이 영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집안일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버지, 이게 정말, 세린이가 정말 이런 일을?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더 있다. 동호가 다른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자가 무릎 꿇고 청소하는 모습,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세린의 냉혹한 지시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태연은 점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 며칠 동안 계속된 일이야. 내가 출근하고 내가 경로당에 간 사이의 말이다. 동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마르고 힘들어했는지 이제 알겠지? 태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세린이가 왜 이런 짓을?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린은 평소와 같이 밝게 맞아줬어요. 아버지, 여보, 오늘은 함께 오셨네요. 어머님께서 오늘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태연과 동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분위기를 감지한 세린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세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린은 뭔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요, 여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태연이 CCTV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화면에는 세린이 영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집안일을 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세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자신이 영자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집안일을 지시하는 모습, 그리고 영자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세린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자기가 하신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하지만 영상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린의 명령조 목소리, 영자의 위축된 모습, 라면으로 때우는 끼니까지 말이죠. 태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해? 내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야? 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다 들었어. 동호도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며느리야, 이게 내가 할 짓이냐? 영자가 환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린은 계속해서 발뺌했습니다. 그건 어머님께서 무리하시려고 해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였다고요. 태연은 더욱 분노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가 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야? 아픈 몸으로 집안일 다 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이때 영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듯이 말이죠. 아들아, 당신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좀 크던데. 태연은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마른 모습과 지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알았어요. 세린이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결국 들키고 만 거죠. 아들아, 그건. 태연은 어머니의 말을 막고 세린을 바라봤어요. 세린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세린은 영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아팠거든요. 동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며느리와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사람과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태연도 마음을 정했어요. 세린아,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신뢰가 깨진 관계는 쉽게 회복될 수 없어. 세린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태연과 동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영자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세린과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세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이나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세린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지만 태연의 마음은 돌릴 수 없었어요. 세린아, 늦었어. 특히 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 세린의 친정어머니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태연아, 우리 딸이 너무 잘못했다.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게 죄송하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세린이가 한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속이고 저를 기만한 거거든요. 이혼이 확정된 후 태연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집을 구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가족이 생활하기 편한 곳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해봐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아들아, 내가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참았으면 됐을 일을. 태연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세린이만 믿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어요. 동호도 아내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영자야,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미안했다. 앞으로는 내가 꼭 지켜줄게. 영자는 남편과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다, 아들아. 너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고맙다. 이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진 것 같아.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연은 회사 일과 어머니 돌봄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직접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죠? 혈압 체크도 해야 하고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영자는 아들의 정성스러운 돌봄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동호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돌봤어요. 경로당에서 들은 건강 정보들을 바탕으로 영자에게 좋은 음식을 챙겨줬죠. 영자야, 내가 오늘 시장에서 혈압에 좋다는 나물이랑 등푸른 생선 사왔어. 같이 요리해보자. 경로당 친구들이 추천해준 레시피도 있고. 새로운 일상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에는 동호가 직접 요리하고 태연이 설거지를 했어요. 영자는 간단한 집안 정리만 도왔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다운 느낌이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영자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태연과 동호도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영자의 건강도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거든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안색도 좋아졌죠. 혈압도 안정되었고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런 회복세는 드문 경우입니다. 어느 날 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제주도로요.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으니까. 영자는 깜짝 놀라며 기뻐했어요. 아들아, 내가 그런 말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말 갈 수 있을까? 동호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영자도 건강해졌으니까 함께 여행 한번 해보자. 우리 젊었을 때 못 다녀본 여행을 이제라도 해보는 거지.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며 모두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어머니, 제주도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죠? 영자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다, 아들아.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여행 올 수 있을 줄 몰랐어. 꿈만 같다.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나 싶어. 제주도에서 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흑돼지 고기도 맛보고 감귤 농장에서 직접 따서 먹기도 했죠. 영자는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격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죠. 영자의 친구들과 이웃들도 자주 찾아와 이들의 화목한 모습을 부러워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영자는 아들의 말에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도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정말 행복하다. 세린이 때문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동호도 깊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내가 영자를 지키지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늦지 않았어.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야. 태연은 부모님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구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 앞으로 매일매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지. 이렇게 세린의 이중적인 행동과 학대로 시작된 힘겨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영자를 구해냈고 태연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더욱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